안녕하세요. 고요한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와 현대 문명의 정점인 뇌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탐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늘 매끄러운 아스팔트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거친 흙먼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제발 이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해주세요.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발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좀처럼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한 권의 오래된 책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가죽신의 탄생에 얽힌 기막힌 역발상의 지혜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권위적인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어느 날 왕은 전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길은 돌이 많고 험했습니다. 며칠을 걷던 왕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길을 소가죽으로 덮어라. 내가 어디를 가든 부드러운 가죽 위만 걷게 하란 말이다. 신하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길을 가죽으로 덮으려면 수십만 마리의 소를 잡아야 했고 나라의 창고가 텅 빌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숙제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한 현명한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으려 하지 마시고 왕의 발바닥만 가죽으로 감싸십시오. 그러면 왕이 발을 내딛는 모든 곳이 가죽 위가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신발이 탄생한 순간이자 인류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으려는 태도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 야속한 가족,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 이 모든 외부 환경이 내 입맛에 맞게 바뀌길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수만 마리의 소를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바뀌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내 발에 가죽신을 신는 태도입니다. 길은 여전히 거칠고 돌부리가 가득하지만 내 발을 보호할 마음의 신발을 신는 순간 그 길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뇌과학의 놀라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몸 전체의 화학 반응을 바꿉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려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뇌는 이를 통제 불능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오며 뇌세포를 공격하죠. 하지만 신하의 제안처럼 관점을 바꾸는 순간, 즉 인지적 재구성이 일어나는 순간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친 길 위를 걷는 여행자일 뿐이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모드에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말하는 뇌의 가소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 자체가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일부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온 세상을 가죽으로 덮으려다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의 발을 감싸줄 지혜의 신발을 찾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돌길 위에서 당신이 신어야 할 가죽신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말이죠. 잠시 쉬어가는 음악과 함께 2부에서는 그 신발을 신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말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신발을 먼저 신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지혜의 신발을 신고 길을 나서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혼자 걷는 듯 하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돌부리가 되는 것, 혹은 가장 부드러운 꽃길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바로 말입니다. 탈무드는 이 말의 근원인 혀에 대해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두 명의 광대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한 명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던 두 광대가 얼마 후 돌아왔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담아온 상자에도, 가장 천한 것을 담아온 상자에도 똑같은 물건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였습니다. 왕이 의아해하며 묻자 광대는 대답했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혀로 남을 위로하고 지혜를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혀는 가장 천합니다. 혀로 남을 헐뜯고 거짓을 유포하며 멀쩡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친하다는 명목으로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곤 합니다. 탈무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말은 깃털과 같아서 한번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날려간 깃털을 모두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듯 상처 준 말 한마디를 온전히 지워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고수는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죽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끈과 같습니다. 이 지혜는 뇌과학적으로도 완벽히 증명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죠. 놀라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할 때 내 뇌는 그 대상이 타인인지 나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뱉은 부정적인 언어 에너지는 거울 뉴런을 통해 고스란히 내 뇌로 되돌아옵니다. 남을 헐뜯는 순간 내 뇌의 변형계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공격적인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즉, 남을 공격하는 혀는 사실 내 뇌를 가장 먼저 오염시키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과 따뜻한 위로는 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곧 내 뇌의 건강을 다스리는 가장 경제적인 보약인 셈입니다. 광대의 상자 속에 들어있던 혀는 지금 우리 입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말은 귀한 보석이었나요? 아니면 천한 쓰레기였나요? 관계를 망치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입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혀가 내 뇌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에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잠시 쉬어가는 음악 후에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모든 지혜를 아우르는 나 자신과의 대화와 태도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의 여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죽신을 신고 험한 세상을 걷는 법을 배웠고, 혀를 다스려 소중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법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디쯤 위치시키는지에 따라 내 가치를 결정하곤 하죠. 하지만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한 지혜로운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다네. 한 아이는 얼굴에 시커먼 그을음이 잔뜩 묻었고 다른 아이는 신기하게도 얼굴이 아주 깨끗했지. 자, 그렇다면 두 아이 중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지요.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라네. 정답은 반대라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상대방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해서 씻지 않는다네. 반면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상대방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러울 것이라 짐작하고 서둘러 얼굴을 씻게 되지. 인간은 이처럼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나의 진짜 상태보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누구인지에 더 집착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주는 전율은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비난하는 얼굴, 무시하는 얼굴, 시기하는 얼굴. 그리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죠. 저 사람의 표정이 저런 걸 보니 내 삶이 잘못된 건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얼굴이라는 거울을 깨트리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쉬는 가죽신이 편안한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돌길 위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은 남의 칭찬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자존감의 원리는 뇌과학적으로 자기 참조 효과와 연결됩니다. 우리 뇌는 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강력한 신경회로를 가동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뇌의 내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기 긍정과 태도의 변화는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여 물리적인 신경망을 재구성합니다. 부정적인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뇌가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잡는 회복 탄력성 높은 뇌로 변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의 풍경이 바뀝니다. 이것이 뇌과학이 증명하는 태도의 기적입니다. 시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세상을 덮으려던 욕심을 내려놓고 가죽신을 신으셨나요? 혀를 다스려 내 뇌와 관계를 정화하셨나요? 그리고 타인의 거울이 아닌 내면의 빛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인생은 여전히 거친 돌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수천 년의 지혜와 뇌과학의 확신이 담긴 가죽신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고요한 서재를 다시 찾아주세요. 이곳은 언제나 당신의 휴식처이자 지혜의 샘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작은 기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